안녕하세요. 이슈의 김재야. 이슈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네. 예. 아유, 얼굴은 그래도 화사해지셨는데요. 네. 네. 지난 주부터 일단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 네네. 예, 자산은 안전합니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아직은. 좋습니다. 예.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 이번 주도 또 흥미로운 내용들 좀 많이 준비하고 근데 있습니다. 제가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 그러면은, 네네. 솔직히 흥미로운 소식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게 너무 장도 지금 좀 조용한 편이기도 하고. 이게 최선입니다. 제가 뒤져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좀 한쪽으로 좀 치우친, 예를 들면 해킹이라던가 그런 거 저희가 좀 다루기에는 좀 약간 무리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다음에 좀 안전한 그런 주제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신 내용들 한번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보겠습니다. 이거 뉴스라기 보긴 좀 그렇고요. 네네. 어쨌든 지금 내일 새벽 4시죠. 네, 올해 첫 이제 금리 결정 발표가 이렇게 나오는 날인데 그런 만큼 이제 올해 첫 금리 결정인 만큼 이게 굉장히 주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2월까지는 이제 그러니까는 내일 새벽에 나올 발표가 97% 정도가 동결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 달 이제 3월에 그 동결 말고 인하 쪽이 지금 43% 정도 지금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절반 정도는 지금 금리 인하 쪽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3% 정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한 절반 정도는 보고 있어서 생각보다 지금 하반기나 아니면 3분기 정도로 지금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그런 분석가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설 때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그렇죠. 부분이 그러니까는 있겠죠? 그 금리가 동결은 거의 기정된 사실이고요. 이제 30분 있다가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오는 이제 워딩이나 아니면 분위기 같은 걸 좀 잘 파악을 해야겠죠. 예. 한간에서는 파월이 내고 나오는 넥타이 색깔 가지고 그거를 맞춘다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는 네. 무슨 색깔로 우리가 파란색이면 양봉이고 빨간색이면 운봉이나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연설의 기조를 어떤 쪽으로 이제 무게를 두고 연설을 하느냐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야 될 근데 것입니다. 3월 금리 인하를 보는 측에서는 어떤 이유로 3월 금리를 보는 겁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화되고 있다라는 그 지표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저도 여기서 좀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또 그 반대 얘기도 있어요. 인상을 한 번 더 해야겠다는 그런 소식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의 고용 자체가 생각보다 지금 튼튼하다는 그런 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인상 얘기도 오히려 그 반대 인상 얘기도 슬슬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나오는 퍼센테이지 인베스팅 낙감에 나오는 퍼센테이지로만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 수치에만 주목을 하고 있죠. 중요하게 보는 보통 인하 쪽 얘기를 하는 측에서는 그 은행 프로그램 있었죠. 예전 작년에 실리콘밸리 실버게이트랑, 실버 게이트 사태 때 이후로 만들어졌던 은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파산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게 3월 달이 종결인데 네네. 예, 그게 이제 추가 이어지지 않고 이제 네. 종결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네. 그럼 이제 유동성 부분에서 좀 많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 네. 그래서 시그널을 줘야 된다. 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그게 안 되면은 연준이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예전에 2006년 금융위기 사태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위기 요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 연준이 좀 미적미적거렸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측면들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요소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나 동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지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제 지표에 그렇죠. 네네. 지속적인 이제 우상향 약간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신용 경색에 대한 내용도 얘기가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예, 개인과 일반 기업들의 대출 연체
이런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서로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근거는 다들 있다고는 보는데 네네. 또 한 가지 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올해 하반기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지 않을까요? 대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네. 흥미로운 점이 이번에 약간 좀 예외적이긴 하지만 이란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미국의 이제 군인 공격을 받아서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건 이후에 공화당과 트럼프가 뉴스를 거의 장악하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바이든이 많이 좀 이렇게 가리고, 네. 예, 트럼프가 전면에 나오면서 마치 이제 정책을 막 얘기하듯이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은 국내 월가에서도 트럼프에서 얘기하는 내용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예, 예, 그런 측면들도 조금 염두에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대선 요소가 완전 정반대 요소를 지금 띠고 있는 중이라서 네네. 바이든과 트럼프가 어쨌든 영향이 크게 좀 미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코인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주식 뭐 모든 경제 산업의 좀 기준점이라 해야 되나요? 그 네네. 미국 금리 결정 같은 게 이제 다른 국가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의 뭐 매월 이벤트성으로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점이란 점, 뭐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뭐 이란 얘기까지 나왔 얘기 지정학적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 뉴스를 좀 줄이시더니 좀 여기서 많이 푸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식인데요. 리플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2024년 암호화폐 시장 동향에 관한 보고서인데, 네네. 제가 그냥 간략하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24년 지금 암호화폐에는 이제 크립토 윈터라는 단어가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이제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그렇죠. 리플 쪽에서 이제 그 반대인 크립토 썸머를 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호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는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효용성이 증가할 것이다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에 있던 암호화폐나 뭐 블록체인 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스타트업이 주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JP모건 등 이런 대기업들과 또 기관들의 채택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저희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 예. 이게 좀 구분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게 싶은 게 뭐 암호화폐나 뭐 가상자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코인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보수적인 대기업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아니면은 좀 꺼려하는 그런 건 있지만은 거기에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자체는 굉장히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뭐 암호화폐를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진 않지만은 블록체인 전담팀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한다던가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채택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관련 이런 기술들이 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규제의 명확성이 전 세계로 확대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리플 네네. 측에서는.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규제의 명확성을 이제 부여하기 위한 이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SEC와 리플 간의 그 소송 결과가 이제 규제 쪽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건 리플사에서 내놓은 보고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예, 거다. 예.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또 저희가 또 예상을, 그러니까 뭐,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예. 이게, 2024년에는 이제 국가 그 통화 기반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을 할 것이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일반 화폐가 아니지 토큰화된 법정 화폐의 쓰임새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작년 상반기 영상 때 네. CBDC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리플과 뭐 스텔라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루긴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4월 달인가 5월 달 때 영상 때 그 네, 집중적으로 네. 나갔죠. 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반응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다른 않습니까? 느낌보다는 네네.
뺏긴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저희도 그때 굉장히 그 두 프로젝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네네. 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꾸준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했던 그 스테이블과 CBDC, 그러니까 토큰화된 이 법정화폐랑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이 실물자산 토큰화가 떠오를 것. 저희가 이제 몇 번 강조했었던 이 RWA 섹터가 떠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게 지금,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지금 토큰화된 그 실물자산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미 국채예요. 미 그렇죠. 국채 산업 같은 네. 경우인데, 작년에 이제 1,800억 정도였던 규모가 9천억 정도 됐고요. 리플에서 2024년 말에는 6조 7천억 정도 엄청나게 큰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제 리플도 실물자산 토큰화에서 자기들은 이제 거래가 간소화되고 사용 사례 지원을 이제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네네. 리플의 관점에서 쓴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지금 다른 금융자산 뭐 운용사들이 내놓은 예측이라든가 분석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내용들을 좀 보면은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은 오히려 음. 강조가 많이 돼서 좀 예상했던 거에 좀 안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좀 해야 뭐 되나? 암호화폐의 뭐 비즈니스화, 뭐 네. 이렇게 좀 글로벌 뭐 서비스가 전개될 개연성에 대한 내용들인데 실질적인 뭐 이렇게 법적 부분에서의 그 규제 네네. 부분들 그 외에 효용성 얘기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하고 USDT 뭐 이렇게 CBDC에 대한 네네. 내용들 크게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건데 네. 그리고 요거 운용에 있어서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핵심 자산은 국채가 될 거다. 이 네. 국채가 될 거다라는 내용이건 사실 2018년도, 20년도 그리고 22년도에 저희들 뭐 일할 때도 세미나 할 때도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이 내용들이 전개되는 과정들은 사실은 암호화폐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사람들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은 가격이나 어떤 코인이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경향도 있잖아요. 네. 저희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경험했던 거에 비춰서 네. 대충 이렇게 사실 끼워 맞춰서 보면 우리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금융 부분들이 좀 발전하면서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게 많이 발전됐던 게 사실은 포인트, 포인트 제도입니다. 네네. 예, 포인트 제도가 굉장히 우리나라는 활성화됐고 다양한 포인트들이 나오면서 포인트에 대한 스왑이 나오고 네. 여러 그걸로 이제 내용들 물건도 구매도 하고, 그렇죠. 뭐 결제도 OK 하고. 캐시백도 네네. 있었고 여러 서비스들이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포인트를 활용하고 그 포인트에 대한 이제 담보물이 실제로 그 금융기관 그 업체들이 확보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듯이 그런 류가 암호화폐로 바뀔 개연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CBDC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보시면은 아 이게 흘러갈 게 이 규모가 우리는 이제 예전엔 대한민국이란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여러 사업 모델이었다면은 이게 이제 전 세계로 네. 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류 포인트를 굉장히 익숙하죠. 익숙하죠. 네네. 그래서 암호화폐도 사실은 좀 이해도도 빠르고 익숙해지는 적응을 측면이 빨리 했죠. 있는데 네네. 예, 이게 글로벌에서는 우리나라가 짱입니다. 그런 류의 네. 비즈니스 플랜에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지면, 이렇게, 이전에 우리가 오키캐시비나 이런 포인트제로 활성화됐던 시장의 흐름들을 잘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이게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이렇게 보시면 네네.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거든. 아니면 네. 이런 또 시장에 판도를 잇는데 굉장히 도움이 그렇죠. 되겠죠. 투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네라는 부분들을
예, 체크를 하실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매크로적인 그런 견해를 내어주셨습니다. 네네. 네, 리플이나 뭐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음, 앞으로 또 어떻게 또 성장이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첨언을 하나 할게요. 네네, 리플 보고서 뭐 나쁘지 않은데 네네. 가격이나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 네, 자식들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보고서를 쓰지 말고 어? 이게 제가 처음에 가격도 이사님한테 좀 신경 쓰라고. 이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는 이사님께서 지네들이나 잘할 것이지 이러셨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이게, 제가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긁어온 건데요. 이게, 네네. 사실 따지고 보면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보유량 1위가 그레이스케일이죠. 블랙록이 아니라. 네네. 근데 지금, 되게, 이상한 상황이 발생된 게 뭐냐면은, ETF가 출시되고 나서, 어, 그, 운용사들의 어떤 보유량을 판단을 할 때, 그레이스케일은 아예 그냥 빼버리더라고요. 그쵸. 제외를 하고 이제 뭐 피델리티가 얼마큼 늘어났냐, 블랙록이 얼마큼 늘어났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레이스케일은 쪽은 계속 지금 그러니까 아웃플로우라고 해야 되죠? 유출이 되고 있고 그 이외의 모든 운용사들은 이제 그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또 블랙록 쪽 물량을 계속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번 조회를 할 때마다 계속 그 보유량이 갱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만 개였던 게 오늘 보니까 또 5만 6천 개가 됐고, 비트코인이. 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뭐, 연말에 누가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뭐 이럴 때도 밝혔지만은 60 몇만 개였다가 지금 이제 50만 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40만 2천 개가 떨어졌고, 피델리티가 이제 블랙록 다음으로 이제 4만 5천 개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제가 저번 주 이슈 점검에도 썼듯이 절반은 맞고 절반 틀리다. 전체 시장이 이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네네. 유출량이 그래도 좀 많이 더뎌졌어요. 그레이스케일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그래도 이제 이쪽에 굉장히 포커싱을 맞춰줬던 분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강조를 했지만은 ETF 자체,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기대치에 그러니까 기대 못 미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ETF 상품 자체는 지금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봐도 돼요. 초절정이 근데 아니고 금 ETF보다는 훨씬 더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해요. 은 다음으로 이제 지금 두 번째로 가장 큰 ETF 상품이 됐고 이게 지금 12일차 하루 기준 거래량이 15억 6천만 달러인데 이게 2조 35억 정도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단일 상품 그러니까 펀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총 누적 그 거래량이 259억 뭐 3,800만 달러인데 이게 하나로 33조 7천억입니다. 30조가 훨씬 넘는 그런 규모이다 보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기대를 하고 있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 ETF 상품 자체로 보면은 굉장히 좀 성공된 케이스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한때는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1위를 한 적도 있어요. 잠깐 보면 그렇죠. 그레이스케일보다 뭐 뛰어넘은 적도 있을 만큼 정말 진심으로 지금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네. 지금 현재 GBTC의 매도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매도는 계속 하고 완화되면서 있는데 그 이제 속도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속도가 네, 줄어들고 네. 매도 주체는 도대체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이 그레이스케일의 그 GBTC 그 트러스트 그 신탁은 2013년도부터 만들어진 펀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도 물량이 40만 개 넘게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팔기 위한 그런 물량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무슨, 이거 뭐, 블록체인으로 이 세상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이제 투자자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익을 내고 수익 창출이 이제 우선순위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은 많이 수익률이 상당할 텐데 그 부분을 정리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뭐 한간에는 뭐 GBTC 매도 주체가 뭐 FTX나 뭐 알라메다나 뭐 이쪽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네네. 어느 정도 소진이 끝났다라는 얘기도 FTS 있고 물량은 완전히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큰 매도 주체는 일단 사라진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 외에는 사실은 이게 진행되고 나면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으니까 네네. 예, 굳이 팔고 옮기는 뭐 이유는 이건 이제 롤오버라 돼서 실제 뭐 선물 옵션 같이 이렇게 다른 상품을 옮겨 타는 부분들이 굳이 필요 없는 현물이다 보니까 네. 예, 이 매도 주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주체가 이 사실 지금 시장의 움직임 보면 상당히 좀 묘해요. 매도 주체도 명확하고 네. 매수 주체도 명확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네. 왜냐면은 다 꺼야 이럴 거야라고 보고 뭐, 그게 표현이 안 되면 이제 고래라는 이제 그렇죠. 심플한 단어를 썼죠. 그러면서 거래량으로 추론하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ETF가 나오고 나서의 지금 매도는 사실 주체가 너무 명확해. 수량도 명확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는 손바뀜이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보면 매수와 매도 주체가 너무 뚜렷하다. 네. 너무 뚜렷하고 이 부분에서 ETF가 나오고 난 뒤에 급격한 뭐 큰 상승도 안 나왔고 네. 큰 하락도 안 나왔어요. 네네. 사실은 이제 그 박스권에서의 이제 손바뀐 구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이 기간이 길 것이냐 짧을 것이냐. 네. 요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박스권 행보 구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네네. 행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지금 안에서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봉과 월봉의 값도 영향을 받는 데니까 네. 가격 폭은 조금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이 기간이 이전에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빔 이후에 네. 급등 나오고 난 뒤에 사실 꽤 오랫동안 행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바뀐 구간 전 이후에 움직임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폭발력은 좀 더 강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움직임 이후에 올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움직임이 본격화될 개연성이 있으면 이때는 상당한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도 있다. 매수 주체가 워낙 많이 지금 사고 있으니까. 힘을 비축한 만큼 그 변동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런 정도의 관점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2024년 시장을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네네. 예. 이런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가 명확한 매도 주체는 결국 팔고 나면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매수 주체는 이제 블랙록이나 뭐 여러 피델리티가 예, 뭐 그 자산 운용사가 있지만 결국 이들의 돈을 공급해주는 거는 뭐 기관들도 있지만 개인들도 사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자금들의 유입들이 지속되고 관심도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여지는 가지고 있다. 네.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좀 뭐 크게 뭐 그렇게 딱 꽂히는 그런 소식은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현 상황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매도 주체, 매수 주체가 이제 명확하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리플이 얘기하는 이제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베이스로 한 그런 매크로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런 그러니까 단기 이벤트성이 아닌 건 이제 꾸준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고 오랫동안 이제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점도 이제 투자하실 때 아니면 투자가 꼭 아니더라도 이제 전체 시장을 이제 바라볼 때는 좀 필요한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2024년 올해 시장 그리고 뭐 이어질 수 있는 내년 시장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이전에 시장하고는 좀 더 성숙되어 있는 형태로 긴 호흡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그렇죠. 좀 봐야 네. 되는 시장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조급하게 시장의 움직임을 기대하면서 접근하면 결국에는 제풀에 떨어질 병나요. 제풀에 쓰러질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대신에
이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등락 폭등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사실 이게 비트나 이더 같은 경우는 ETF 관련돼 있는 이슈를 직접적으로 받으니까 좀 네. 덜한데 다른 알트코인들이 제일 문제긴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은 사실 매수 매도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네. 대부분 알트를 들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의 투자 부분에서 사실 올 상반기에 네. 지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오시고 아, 가격적인 부분들보다는 네. 기대한 것과 다른 좀 루즈한 움직임들이 전개될 경우에는 많이 지치지 않겠는가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우려하긴 합니다. 네. 그럴 땐 그냥 뭐 시황 방송 틀어놓으시고. 그렇죠. 네. 그럴 때 시향 방송 듣고 그리고 현업 본업 하시는 거 꾸준히 하시면서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간다 생각하면서도 보시라. 네. 그러면 충분히 또 좋은 결과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준비한 내용 세 가지가 아주 일반적이고 좀 그렇죠. 매크로적인 뻔한 내용들이 얘기긴 많은 내용이긴 한데 네. 요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2024년도를 보는데 중요한 사실 포인트가 되는 거라 봅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 잡았던 내용들이 다 그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오늘 이슈 잘 곱씹어 보시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재점검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예. 자, 오늘 준비한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도 또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일단 무조건 해봐야죠. 예, 들고 무조건 오겠습니다. 한답니다. 네. 다음 주는 좀 자극적인 걸로 좀 많이 부탁합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예, 저희들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